자, 안녕하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오늘 2025년 이후 대구 부동산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서 강의하는 김형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대구가 날씨가 풀리더만 살짝 또 더워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기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건행부자학교라는 네이버에 블로그를 했는데, 옛날에는 나눔스쿨이라는 카페였고, 이름이 건행부자학교로 바뀌었고, 이제 한 10년 전부터, 대구 투자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갭 투기꾼들, 적폐들을 키우는 어떤 학교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이유가, 저도 부동산 투자 중개를 좀 하다가, 대구에 투자자들을 위한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투자 강사들을 이렇게 대구에 초빙을 해서, 동구청 맞은편에 학원이 있었거든요. 그래, 부동산 중개 자격증 따는 학원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와서, 공부하는 강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의 한 3년, 4년 전만 해도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이었잖아요. 호황이다 보니까, 그때 요 백화점, 문화홀 같은 데 300명씩 모아서 추도해서 강의도 하고, 전국에 내노라 하는 파쇼부터 시작해가, TV에 많이 나오는 박원갑 박사님, 이런 분들 다 초빙을 해서 대구 강의도 했고, 정기 강의도 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 버스 대절에가 45인씩 태워가지고 서울, 인천, 대전 이렇게 투어를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투자도 하면서 강의도 하면서 또 강사들 초빙도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한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시장이 2011년부터 상승장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 전에도 지금보다 더 불황이었어요. 나중에 자료는 알겠지만, 지금도 전국의 최대 무이분양에 하락하는 지역이 대구거든요. 근데 2008년, 9년, 요때도 대구가, 정말로, 막, 반값 아파트, 이러면서 홍보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시절이 있습니다. 자, 뒤에 자료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책을 쓴 게 부자가 된 짠돌이. 짠돌이 카페라고 아세요? 다음에. 혹시 회원이신 분? 아니에요? 다음 시절을 저는 다음 시절에 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금 거의 80%가 네이버를 쓰는데 그때는 2008년 이전, 이때는 다음이 거의 80%가 국민이 다 썼었어요. 그때 짠돌이 카페라는 게 있는데, 짠돌이하고 텐인텐 이라는 전국 카페가 있는데, 거기가 재테크 카페 중에서 제일 컸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카페, 짠돌이 카페, 카페지기하고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제가 그 짠돌이 카페, 이 대표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분과 투자를 같이 하면서 썼던 책이고, 이거는 제가 부동산 투자를 정말 한참 했을 때, 이게 한 6년 전, 7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책이. 6년 정도 됐겠다고 그죠. 부의 나침판이라는 책을 썼던 것이고, 뒤에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 투자했던 물건들이 여기 나오는데, 책 보고 투자한 사람도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책들이고 뒤에 좀 더 나오는데, 그 후에 제가 썼던 게 대구의 부동산의 미래라는 책인데, 대구의 부동산에 관련된 투자책의 유일한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고향은 전라북도 장수인데, 중학교 때 대구에 올라와서 거의 대구가 청소년기를 다 보냈고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에 대구 사람으로서 대구에 관련된 책을 하나 내보자 해서 이게 나온 책이 한 1년 좀 넘었고요.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정석이라는 것은, 나온 지 몇 달 안 됐거든요. 2달 정도 됐는데,
대구 부동산이라는 책을 쓰니까 대구가 너무 협소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판매수도 좀 안 나올 뿐더러 별로 이게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시는 분? 그건 좀 많이 아시죠, 그죠? 우리 수학 정석 1, 2, 그 다음에 맨투맨과 빨간 기본영어로 공부했잖아요. 제가 머리가 허연데 생각보다 나이는 젊습니다. 72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학의 정석이가, 의 보면 수학에 대한 어떤 기초적이면서, 수리닉 해야 됩니까? 아무튼 수학의 기초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의 정석이라는 정말로 불인이, 초보자들,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좀 쉽게 써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앞에 책들은, 여기 보면은 실전 투자 사례부터 해서, 부동산의 흐름,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그때 시절은 맞는데 지금 틀릴 수가 있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종합예술이거든요. 뭐 시기와 시간과 지역에 따라서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수학이라는 것은 딱 기초적인 지식이니까. 그래서 부동산도 어떤 기초적인 지식, 변하지 않는 지식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최근에 썼던 게 부동산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 권이 더 있는데 5권을 썼고, 제가 이제 옛날에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는 주식도 하고 펀드도 하고 그 다음에 펀드, 주식, 그 다음에 옵션, 그 일본에서 투자한 거 뭐지, 별걸 다 해봤거든요. 별걸 다 해봤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동산도 그전에도 경매를 했었죠. 제가 경매를 하고 했었는데, 본격적인 투자자는 아니고, 경매를 좀 하고 그랬는데, 주식은, 이제 아까 부의 나침반에 책에 나오거든요. 주식은 그 주주가 대표잖아, 그죠? 그 다음에 펀드를 움직이는 큰 흐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동산은, 일반인들, 그리고 특히 아주머니들이 집 사고 팔고 많이 영향을 많이 하잖아요. 남자보다 주부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주부하고 싸우는 게임이다, 부동산은. 특히 주택 분야에는. 그런데 주식은 골리앗과 그다음 주주와 펀드, 큰 자금하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부동산이 제일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하다 보면은 부동산에 큰 흐름이 있거든요. 부동산의 10년 주기설이라고 혹시 들어봤죠? 10년 주기설. 10년 주기설이 뭐냐면은 부동산의 큰 흐름이 상승과 조정작을 10년 만에 하나씩 흐름을 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절판된 책인데, 아파트 오차파동 하는 책이 있어요. 오차파동. 그 책을 한번,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사실 개정판보다 옛날 책 읽어보셨어요? 개정판 봤어요? 옛날 판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50년대, 60년대, 70년대부터 해서 막 그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거 읽어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하면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는데, 마치 당장 끝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어쨌거나 의식주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라는 게 우리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거잖아, 그죠? 없어서는 안 될 거. 그것 중에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완전히 필수제인데, 우리 막 주택에 대한 투자를 투기꾼이라고 막 모르는 게 이제 필수제라서 그러는 거예요, 필수제.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달팽이도 집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실업자가 되면 막 음식 장사 많이 하고 옷 장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꼭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가치 있는 만큼 투자 가치가 높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게 큰 게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필수제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장적인 문제는 있지만은 투자 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그 타이밍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배의 82%를 차지하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꼭 하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하고. 자, 부동산의 경기 변동 그래프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은 상승과 조정을 항상 반복하면서 호황기가 있고 불경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지금 집값이 지금까지 잠시 떨어진 적이 있지만 10년 전과 20년 전과 30년 전과 100년 전을 생각하면은 항상 우상향 했잖아요. 그죠? 우상향을 했는데 그게 단지 그냥 부동산이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그만큼 항상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부동산 가격으로 오르는데 내 월급은 안 오른다. 이렇게 월급쟁이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월급도 많이 오릅니다. 오른 만큼 이렇게 돈이 풀린 만큼 오르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강남 아파트만 비교하니까 너무 폭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 시작점과 하락 시작점이 10년 주기설이라서 부동산 10년 주기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과거에는 10년 주기설로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10년 딱 하는 거 아니고 5년 될 수도 있고 10년 될 수도 있고 15년 될 수 있고 이것은 이제 주기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아파트에 5차 파동 하는 거 있지만 그 5차 파동, 그게 5차 파동이라면 이번 상승장은 8차 파동입니다. 8차 파동. 8차 파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부동산에 8차 파동 하는 책을 쓰려고 하다가 과거 10년 동안 투자했던 여행기 그걸 소설화해서 썼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뭐 그랬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좀 쓰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A에 사서 B에 팔고 C에 사서 D에 사고 싶잖아, 그죠? 그게 쉽지가 않아, 그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게 타이밍이 나와요. 아파트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보면은 나오고 또 과욕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주식보다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고 또 타이밍을 잘 맞추면은 찾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대구가 지금 A 시점이냐, B 시점이냐, C 시점이냐, D 시점이냐,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이 1시 50분까지죠, 그죠? 시간이 사실은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다는 못할 거예요. 못할 텐데 핵심적인 부분만 그리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패스 하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대구 아파트의 흐름이거든요. 요 파란 게 매매 가격이고 빨간 게 전세 가격이에요. 매매와 전세가 같이 흐르는데 이때 많이 조정받았던 적이 있죠. 이만큼 폭등한 만큼 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색깔 보이죠? 이 색깔. 희미하게 보인다, 그죠? 여기는 좀 잘 보이네. 여기보다도. 요 TV. 요 파란 것이 이게 입주 물량이거든요, 입주 물량. 이게 노태우 시절에 서울에 아시다시피 일기신도시, 분당신도시 이런 지역에 공급을 그때 막 800만 원 이렇게 막 엄청 공급한 거 알죠? 그때 대구에도 일기신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뭐 지산 건물지구, 성서지구,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 다음 신매동 엄청 많이 공급을 했다고요. 이만큼 공급한 만큼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때 당시에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상승과 조정을 계속 반복을 했다가, 이때에 조정을 또 받았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2008년도에 이게, 대구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을 때죠. 그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을 때, 하락장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이때 당시에 제가 이제 주택금융공사에 근무했는데, 거기에 부동산 114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강의를 듣고 갔고 그랬거든요. 뒤에도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대구가 엄청 하락장이었고, 그때 막, 아파트 반값, 전국에서 막 집 때문에 자살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08년도였는데 2008년도에 끝나고 나서 이제 대구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예요.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2011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입주 물량이 보시면은 여기 잘 안 보여서 파이다. 자, 마우스로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왼쪽에는 선명하게 글씨가 좀 그림이 잘 보이거든요. 보면은 이때 상승장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대구의 입주량이 굉장히 줄었고요. 보시면은 그 다음에 그 대구에 2016년, 17년에 입주량이 좀 많았을 때는 조정을 싹싹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입주량이 좀 줄었을 때 다시 상승을 치다가 최근에 이제 대구의 아파트 조정장이 요 물량 때문에 요 물량. 보시면은 물량이 최대 폭으로 많잖아요. 과거 이때 많을 때처럼 2021, 22, 23, 24 올해까지 살짝 많은 거예요. 입주량이. 이 입주량의 하락과 그 다음에 전국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2020년, 21년도에 이 입주량이 앞으로 폭탄을 하기 때문에 대구에 조정장이 온다 하는 것을 강의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그때 좀 몇 번 했으면서 이 거품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고, 나머지 보면은 이 올해 입주량이 조금 이 점선 있죠, 이 점선. 이 점선이 적정 입주량입니다. 적정이지. 1년 평균 적정 입주량. 이 정도는 있어야 안정적인 부동산 가격을 유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수요가 부족하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떤, 음식 장사도 그렇고, 과일 값도 그렇고,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게, 서울 수도권은 크게 맞지 않는데, 지방하고는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거의 일치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 쏜 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 집 마련을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왜? 과거에 2010년 분위기거든요. 내년에는. 그래 보시면은 2009년, 10년부터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마우스는 보이죠? 그죠? 2010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물량이 이렇게 많다가 물량이 확 줄어들 때 상승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미래에 대해서 100% 알지는 않지만 모든 것은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정치든 사회든 경제든 뭐든지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경험과 가치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사람의 존재거든요. 동물과 다른 게 사람이 그게 다른 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20살까지 요즘 5, 6, 7까지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흐름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어이 보면 오늘의 공부는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사실은 더 공부할 건 없듯이, 핵심이긴 핵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쭉쭉쭉쭉 보고,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저는 드릴 겁니다. 지산 협화맨션이라고 지산동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지산 건물 아파트, 그 아파트의 흐름 그래프입니다, 이게. 파란 건 매매고 빨간 건 전세예요. 전세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 당시에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 저기 대답 잘 해주신 분한테 이렇게 책을 제가 또 가져왔어요. 2만 원짜리입니다. 오늘 아마 수강료가 1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책을 드릴 겁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고 나는 이때 당시에 집을 사겠다 하시면 뭐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무도 안 사요? 난 안 산다. 안 산다. 한 분. 나머지는 뭐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안 사는 거 아이가? 다시 사겠다. 모르겠다. 자, 이 그래프의 다음 그림이 있는데 제가 이때 샀거든요, 집을. 지산 협화맨션을. 이때입니다, 이때. 보면은 2013년 있죠. 2012년, 14년 중간에 13년. 매매가가 살짝 올라가면서, 이 매매가가 살짝 올라가니까 억울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을 지각비를 주더라도 사야 할 때는 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제 명언이 한 30개, 40개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각비를 주서라도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산 협화맨션을 이때 샀습니다. 이때 사서, 가격이 상승과 조정과 상승을 반복을 했죠. 그죠? 자, 요 가격이 이렇게 폭등을 했어. 그죠? 폭등을 했어요. 원래 그래프가 여기에 하나 더 있었는데 없어졌네. 여기요. 자, 이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지역에서 나는 사겠다. 나는 안 사겠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죠? 예. 자, 한 번 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아까 요 시점이 요 시점이거든요. 이거 보면은 2021년, 2021년 시점. 2021년점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아까 이 시절이 2021년대가 언제예요? 2021년. 2021년. 요때잖아, 그죠? 입주량이 이게 2021년이니까 앞으로 입주량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는 모르니까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2년, 3년 후에 입주량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왜? 집을 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몇 년 걸려요? 최소한 2년, 3년 걸리거든요. 재개발은 10년 걸리고 그 물건을 사서 땅을 파서 건축 기간만 해도 2, 3년 걸리니까 예정 물량이 있어요. 예정 물량. 그때 당시에 2021년도에 3, 4년 물량은 나옵니다. 3, 4년 물량. 자, 왜 그러냐? 지금 2025년이죠. 그죠? 2025년인데 보면 2006년, 2007, 27년, 28년 3년간의 미래의 입주량이 나오죠, 지금. 앞으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 나와요, 물량이. 그래서 이걸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제가 앞으로 상승장은 거품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앞으로는 이 상승장이 거품일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자,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구 시장이 하락하면서 거의 대구에 있는 아파트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안 받은 지역이 있어요. 대구의 대장도 두산 이브더 제니스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최소 이 500세대가 있는데, 이 500세대 중에, 1000세대 중에 40평대 이상이면서 수성구의 뭐 버머힐스테이트라든가 이런 대장저들은 살짝 조정받다 다시 상승을 했거든요. 그 데이터를 나중에 또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 한 번 더. 나는 이 조정장에서 사겠다.
두 분. 난 안 사겠다. 안 사는 이유가 뭐죠? 별로 안 좋아서 좋은 거 살라고. 만약에 이게 지금 2.5억 하잖아, 그죠? 전고점이 4.5억 정도 돼요. 4.5억까지 오른다. 오른다 하면 안 사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죠. 저는 이게 2.5억인데 4억 5천까지 한 2억이 오른다면 정말 오른다면 100개 사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내가 볼 때는 한 3년에서 4년 사이, 4년 사이, 5년, 최대한 5년은 대구가 상승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년까지는. 앞으로 미래에. 4년까지는 최소한. 그리고 지금도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유만 되면, 이제, 아까 왔던 그래프인데, 요 그래프, 약간의 요 그래프하고 비슷하죠. 그죠? 올랐다가 물량이 줄으니까 요만큼 거품이 빠졌어요. 그죠?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거품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으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양도세를 내던 한 10억 벌어서 5억 세금 내면 되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50%가 세금이더라고. 제가 투자를 많이 해봤거든요. 여기저기. 그리고 법인으로도 투자를 해보고. 제가 법인세를 1년에 2억씩 낸 적도 있어요. 2억씩. 2억을 왜 냈느냐. 한 10억 벌면 2억 내도 되잖아요. 이재용 삼성이 몇십조 내잖아요. 몇십조. 몇십조 내고 몇십조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막 해보니까 정말로 딱 50%가 세금 나가요. 그런데 삼성이나 대기업들은 내가 볼 때는 영업이익이 5% 이렇잖아. 그죠? 5%, 7% 영업이익. 그래서 과들은 세금을 90%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국민들은. 정말 대기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복지가 얼마나 화장실 가면 깨끗하고 고속도로, 여러 가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이 다 대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치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대기업을 이렇게 핍박하면 마음이 아프다고요, 저는. 그런데 사업을 해보고 세금을 많이 내본 사람들은 아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월급을 받거나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이렇게 큰 세금을 많이 안 내는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월급쟁이일 때 저도 월급쟁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TV에 막 기동대 세금 기동대 그런 거 봤어요. 막 TV에다가 막 세금 징수하고 하면 막 엄청 통쾌했거든요. 나도 옛날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2014년도에 샀다는 걸 이야기 드리는 거고, 대구의 대장 아파트가 두산 이브드 제니스잖아요.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두산 이브드 제니스가 아니고, 수성구의 힐스테이트, 버머 힐스테이트, 거기가 지주택이거든요. 요즘은 W가 올라가가지고 W다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84 기준이고, 84 기준이고, 정말 대장은 아직까지는 두산 이브드 제니스다. 왜? 84 없어요, 거기는. 최소 40평 이상 50평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시는 하느사분도 그때 당시에 거기 이사하면서 집값은 오를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아시고 내가 아는 그 사람들이 거기 살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살아야 돼. 자기는, 한의원이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되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조정장애 크게.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것들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고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는 떨어지든 말든 그냥 안 팔면 되니까 워낙 돈이 많이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두산 이브드 제니스 이때 당시 2012년도 나왔죠. 그래서 12년도. 이때 아까 이야기했던 게 이제 2008년, 9년 입주량이 많이 해서 조정을 받았던 시기잖아요. 그때 20%씩만 할인했었거든요. 그게 안 팔려가지고, 계약도 엄청 파기했었고, 이 집을 사면은 자동차도 한 대 주겠다 하면서 막 떨이 분양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때 저도 이걸 살 능력도 안 되고, 못 샀는데,
그 아파트들이 2012년도에 할인 분양했던 아파트들이 보면은 이렇게 상승을 쭉 했었어요. 2012년도 할인 분양했던 아파트들. 근데 아까 저기 협파에 비하면은 요 조정은 받긴 받았죠, 그죠? 조정은 받긴 받았어요. 뭐 거기에 비하면 17억에서 15억, 많게는 14억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동호서마다 가격이 많이 틀리니까. 그런데 다시 그냥 반등을 했어요, 그대로. 큰 평수는 아예 뭐 반등 자체 무건이 얼마 없으니까. 5억 했던 것들이 지금 16억 정도 하잖아, 그죠? 10억 이상 올랐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대구에 할인 분양 많이 하잖아, 그죠? 여기저기 할인 분양하고 안 팔리고, 그런데 못 사요, 사람들이. 많이 못 사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할인 분양을, 제가 이제 할인 분양을 대구에서 못 사가지고, 다른 지역 가서 샀거든요, 그 이후에. 그때니까 내가 이제, 그 아까 이야기했던 책 나올 때 14년도, 3년도 이때 이제 서울 수도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이제 서울 수도권 가서 미분양 사고 그랬어요. 11년, 18년 이때는 내가 못 샀고. 그래서, 지금 할인하는 아파트들을 사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할인한 이상은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그러냐? 지금 대구가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건설회사, 시행사가 안 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인 분양에서 파는 거예요. 얼마 전에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저기 그 상인동, 프리지오 프리센트라고 알아요? 그게 막 매스컴과 저기 유튜브에는 유령 아파트라고 막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디에서 인수했냐면, JB, 자산운용사에서 인수를 했어요. JB가 전북은행이에요. 전북뱅크. 가들이 그걸 다 할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아마 2년에서 4년 정도 임대 내다 팔 거예요. 가들이 산 이유가, 대구가 전북은행에서 대구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불쌍하니까 우리가 사줘서 임대에 가지고 있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가치를 보고 2년, 4년 후에 팔면은 비싸게 팔아먹겠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어디예요? 부영. 부영은 개인이 사실 지금 막 개인이 집 사면은 정부에서 적폐고 나쁜 놈이다 하면서 못 사게 12% 취득세부터 해서 모든 세금을 중과세 막 때리잖아요. 지금 JB나 이런 기업에서 미분양 사면 취득세도 할인해주고 혜택을 엄청 줘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미분양을 떨기 위해서 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정부와 뭐 이런 것들을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JB은행이 그 프리지오뿐만 아니고 대구의 3개 단지를 인수했어요. 3개를. 여기 보면은 특혜죠, 특혜. 아마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못 사게 하고 기업들은 그렇게 사고 있다. 2009년도에 제가 상인동에 살았는데요. 상인동 그쪽 안쪽하고 수성 3가, 4가 미분양, 아까 두산 2부, 화성파크들 이런 것들이 막 미분양이다 보니까 현수막이 이런 게 막 달렸었어요. 이 불편한 세상, 막 아파트. 그 다음 암푸르지오, 뭐 이런 현수막 보신 분. 저는 봤거든요, 몇 개. 왜 그러냐? 그냥 집값 떨어진 게 싫은 거예요. 막 기업에 가가지고, 실제로. 그리고 2009년도 그때 당시에 아파트 막 막아가지고, 할인 분양 아파트에 못 들어오게 막 불 지르고 입구에서 막 그랬었어요. 나는 이 가격에 샀는데 너기는 할인 분양에서 샀으니까 너 들어오지 마라 하고 막 이삿짐 들어온 거 막 막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2008년. 그때가 더 심각했다는 거예요. 딱 이 시절입니다. 이 시절. 사실은 미분양이 더 심각한데 이게 옛날에는 더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이
아파트가 상승하고 올라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막 사기 시작하죠. 제가 볼 때는 한 2년 이내에는 다시 대구의 부동산이 서로 살려고 호황이지 않을까. 이 이사를 막았던 아파트들이 화성파크들이 이런 거. 뭐 아시죠? 그죠? 범어네거리 왼쪽에 보면 요 아파트 단지, 화성, 코오롱, 롯데, SK칸, 쌍용, 이런 것들이 할인 분양을 하면서 이게 다 대형 아파트거든요. 옛날에는 대형 아파트가 잘 팔렸고, 그 다음에 분양가도 더 비쌌어요. 평당 40평, 50평은 뭐 1,000만 원 받았다면 30평 때는 800만 원밖에 못 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뀌었죠, 완전히. 20, 30평 대가 오히려 분양가가 더 높고 40, 50평 대가 적어요.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데이터 나오는데 20, 30평을 많이 줬죠. 그 다음에 대구에 보면은 큰 평형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큰 평형을 원하고 살던 사람이 이사 갈 데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 희소성 때문에 상승장애 때는 보면은 대형 평수가 더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역발상을 해서 오히려 지금 대형 평수를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철조망 치고 입구 봉쇄 하루 분양에 난리 난 대구 2024년도. 여기, 대구에도 이게 했어서, 나 이거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최근 2024년 6월이면 1년 전이잖아, 그죠? 어디냐? 수성 빌리브 헤리티지라고, 수성, 대구은행 본점 맞은편 안쪽에, 수성구에, 그 안쪽인데, 내가 요거 시행사 사장도 만났었는데, 그때 분양이 안 돼가지고, 홍보 좀 해달라 이렇게 와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공매에 들어갔어요, 공매에. 공매 들어가가지고, 거의 30% 가까이 할인 분양했어요, 30%까지. 17억 4천이 12억 정도. 이렇게 5억 정도 막 할인하고, 완판됐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완판됐는데, 저도 이제 자주 책다 보니까 자금 융통성 이건 했는데, 어쨌거나 이 아파트들이 최소한 저는 17억 이상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여기가 보면은 평수가 다 커요. 최소 평수가 54평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좀 안 사는 게, 야, 두산 이브드지에서는 범어동 위치 딱 좋은데 거기는 위치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그래서 시행사 사장님이 지금 말하려니 좀 그런데, 어쨌거나 서울에서 좀 돈을 벌어가 고향이 대구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어떻게 보면은 참 멋진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왔는데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그죠? 타이밍이 안. 지금 대구 시내 거기 어디야? 저기 대구백화점이 지금 문 닫았죠. 그죠? 대구백화점. 그것도 그 시행사 사장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분은 원래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이거 옆으로 깨면 시간 없는데, 어떤 사업을 했냐면, 스타벅스, 롯데리, 맥도날드, 요런 개발 사업, 그런 개발 사업을 해서 자기가 하기도 하지만 사람들한테 컨설팅, 여기 보통 주유소, 도심의 주유소를 갖다 스타벅스로 많이 개발하고, 전국에 있는, 전국은 아니고 서울하고 대구에 그런 단지들을 컨설팅해주고 개발해주고 했던 업자인데, 어느 순간 그걸 인수해가지고 시행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타이밍상 안 맞는데 하면은 안 좋다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사람이 그걸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금력이나 타이밍이 안 좋아서 지금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은 문 닫았고, 자기는 부도나고, 일석이조가 아니고 완전히 설상가상이죠.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대구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매물이 딱 하나 나왔더라고요. 17억에. 이제 원가 분양했던 가격이 딱 나왔는데, 이분들은 워낙 또 돈 있는 사람 때문에 17억 이상 안 나오면 안 팔 거예요, 분명히. 시간만 지나면은 이 가격이 확정되지 않을까, 그 이상으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런 거 하고, 또 대구에 만촌 자연을해라고 있는데,
뭐 알죠, 그죠? 매스컴에서 이거 뉴스 보신 분. 그래도 뉴스 보신 분은 그래도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저기 2002년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가 거절한 수분양권이 좀 계약 해제해달라 안 해주니까 가서 그냥 의자를 뒤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서 매스컴 뉴스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궁금해. 이분은 계약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 아마 계약을 해줬으면은 지금 아파트가 4억 정도 올랐는데 좀 억울해 할 거예요. 분명히 계약해줬지 싶어요. 그때 할인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그때 25% 이렇게 할인을 해줬거든요. 할인을 해줬는데 원가 이상 올랐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대구의 대표 단지 그때 당시에 이 자이르네가 삼성 에듀패커 가격을 살짝 조정받으면서 가격이 자이르네가 1억 정도 비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거 살 바에 이거 사지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뭐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 가격으로 봤을 때 자이르네가 다시 역전을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대구는 뭐 학군을 이야기해가지고 범사 만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 그죠? 범사 만삼을 이야기 하는데 여기에 32구역 재개발에 지금 철거가 들어갔고, 어쨌거나, 여기는 뭐, 대륜고등학교, 오성중고등학교, 이 중고등학교, 대청초등학교들이 이제, 고등학교가 워낙 좋다 보니까, 사실 만천동에 여기 옛날에는 안 알아줬었거든요. 그죠? 거의 안 알아줬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두 개가 딱 이쪽으로 포진하면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뭐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건 흐름을 잘 보고 투자와 살 때와 팔 때를 잘 타이밍을 받자는 건데 사실은 뭐 내 집 마련 이걸 갖다 부동산을 장기와 단기로 봐야 될 건데요. 그 내 집 마련을 해서 내가 오래 살지 이런 것은 그냥 여기 보면 주식도 그러면 작은 파동을 무시하고 쭉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집을 뭐 어쨌든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래서 장기와 단기로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올 것들은 10년, 20년 내가 살 곳은 꼭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좀 흐름을 타면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라 이렇게 보고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집은 본전이고 두 개의 집은 그냥 어디 보면은 뭐라고 내가 했더라? 아유. 자, 여기. 1주택은 본전이고, 2주택은 자산이고, 3주택은 이상은 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이 상승을 하지만 내 집만 올랐어요. 옆에 집도 오르고, 다른 집도 오르고, 또 다시 옮기려고 하면 맨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 한 채 있는 것은 본전이에요. 그러면 집 한 채도 없다 하는 것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항상 언제든지 빨리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보면은, 요게, 아파트 미분양과 매매 지수를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아파트 매매 지수. 이 과거에 2006, 7, 8, 9, 10, 11, 12년까지, 특히 9년도에 미분양이 완전히 정말 많았죠. 현재에 비하면 더 난리였거든요. 그러나,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다시 상승을 탔고, 요 빨간 것이 어떤 데이터냐면은 미분양 물량이고요.
요 파란 거 있죠, 파란 거. 요것은 악성 미분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왕공후 미분양이에요, 왕공후. 왕공이 됐는데 분양이 안 된 거. 대구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미분양이 줄어들면서, 왕공후 미분양이 살짝 올라가는 그 시점이 살짝 2009년, 10년대에 올랐고요. 왕공후 미분양이 살짝 줄어드는 순간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 그 타이밍이 낮추기는 어려운데, 사실 요 타이밍은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이 타이밍은 우리가 맞출 수 있잖아요. 요 타이밍. 1년 후. 요 타이밍. 그러니까는, 근데 이때 하락하면 사람들이 내가 본 것은 5억인데 6억 오르면은 잘 못 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근데 아까도 지각비를 내서라도 상승 타이밍은 올라타야 된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는 게 주식에도 명언이 있듯이, 주식은 뭐 올라타다가 떨어질 수 있지만 부동산은 안 떨어집니다. 상승이 시작되면 최소한 3년, 5년 가거든요. 주식은 뭐 잠시 올랐다가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큰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를 보면 2023년도 하반기에 미분양 물량이 엄청 많았다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많이 분양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왕공후 미분양이 많이 올랐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 왕공후 미분양을 벌써 JB, 은행에서 완전히 인수를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왕공후 미분양도 떨어질 타이밍이 됐다. 그러면서 앞으로 입주량이 줄어들면, 많이, 좀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랬을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2021년도 타이밍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벌써 수성구나 뭐 주요 입지단지는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보면은 강남이 거의 많이 올랐어요. 그죠? 강남이 오르고 그게 이제 강북과 인천으로 슬슬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서울도 물론 강남도 살 수 있으면 능력이 되면 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강북이나 수도권을 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야 시간이 제가 10분 늦게 했기 때문에 10분 더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뭐 이제 요거는 이제 입주량과 미분양과 매매 세 개를 같이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데이터들을 나중에 내가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테니까 저한테 문자 주시면 요 PPT 자료를 다 드릴게요. PPT 자료를 드릴게요. 사진 찍으셔도 되고, 문자 주시면, 제 전화번호는 010, 적으세요. 010-7553-8547.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수강자입니다 하면, 파일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010-7553-8547.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자, 서울 아파트 자료를 가왔거든요. 서울 아파트 자료를. 서울 아파트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죠?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고점 비슷하게 올라갔는데, 지역마다 좀 틀려요. 강남 위주로 많이 올랐고, 강북과 이런 데는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인천, 경기에서도 뭐 어떤 분당이나 안양, 좋은 수원, 광교 이런 데는 벌써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살짝 외곽지는 아직 안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엄청 하면서, 주식으로 돈을 돌리겠다. 뭐 이렇게 많이 하고, 뭐 5,000포인트 돌리겠다. 이야기 하는데,
옛날에 문재인 시절도 그때 5천까지 올리겠다 막 장담을 했어요. 5천 올려줄게.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못 올렸거든요. 근데, 이, 말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주식 5천까지 올려주겠다 해놓고, 뭐, 기업 규제 막 때리고, 법인세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수익을 내서 주가를 올려요? 말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있고, 기업의 수익이 많아져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제가 말이 좀 높죠, 그죠? 제가 원래 닉네임이 나는 부자였는데 최근에 근행 부자로 바꿨고 건강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나는 부자가 버럭 부자라고 말을 버럭버럭 한다고 그래 제 별명이 버럭 부자입니다. 버럭 부자. 뭐 상담할 때도 막 버럭버럭 하고 하니까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성격이 그런 데 합니까?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요거는 서울 아파트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고, 요걸 보면은 서울 강남 서초 쪽은 전고점을 한참 올랐죠, 그죠? 한참 올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부담돼서 못 사요. 그러면 또 이거 생각하면, 그거는 강남 아니잖아요, 이래요. 사람들이 수성구 막 이렇게 범어동 이렇게 살아가면은, 거기는 비싸가지고, 올라가지고. 그러면은 뭐 여기 외곽지 거기는 마음에 안 들고 뭐 언제 사냐고. 기다리다 이제 강북도 오르면은 이제 다른 지역도 오르면은 또 거기는 또 올랐네 이러면서 또 못 사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강남을 못 샀으면 강북이라도 사고 서울 최근에 또 누가 뭐 상담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누군지 또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서울이 너무 올라서 나 대구에 사고 싶다. 이러면서 누가 상담하러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뭐 시간 맞춰서 오셔라 했는데 또 까먹었어. 누가 언제 온다 했는데. 어쨌거나 뭐 굳이 대구 안 하고 강북 사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대구 사람이면 내가 대구 사라 하겠는데 경기도 사람이거든.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경기도나 여기 인천이나 여기 그거 사면 된다. 굳이 오겠대 대구에. 자, 그리고 참 요즘 보면은 이렇게 블로그에 글 쓰고 하면은 내가 대구 사람에서 마음이 아픈 게 뭐 대구도 뭐 대구에 지하철 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들은 그냥 여기 경기도 그 밑에는 다 그냥 촌이에요, 촌. 그 인구 줄어드는데 대구에 무슨 부동산 가격이 오르냐고 맨날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주하고 울산하고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지방도 오르거든요. 대구는 지금 아직까지 조정장이고 있지만 바닥을 힘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울산과 전주 사락하면은 또 올라서 안 선택하고 대구 사락하면 더 떨어진다고 안 사고. 자, 여기가 어지면 울산이에요, 울산. 전세가가 치고 매매가가 살짝 올랐죠, 그죠? 입주량이 부족하면 오릅니다. 제가 이제 울산도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다 팔았는데, 우리 누나 울산 살아서 집도 사주고, 막 조카들, 뭐 많이 사줬다가 지금 거의 다 팔았는데, 저도 다 팔고, 그 다음에 전주도 이렇게 매매 전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전주에 얼마 하나 내가 팔았는데, 전주도 그냥 다 던지려고요. 이제 그쪽으로는 투자 안 하려고 너무 멀고 힘들고 해가지고, 안 하려고, 조만간 다 뜨는데, 전주도 보면은 입주량 굉장히 적죠, 그죠? 조정을 받다가 입주량이 줄으면 올라갑니다. 이 전주는 아직까지 내 집 마련을 할 사람은 사도 돼요. 가격이 내년, 내후년 뭐 천천히 가격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지방도 오른다. 그리고 이제 요 자료는 뭐냐면은, 보면은 과거에 요 색깔 있죠? 여기, 보라색? 보라색은 뭔 말이에요? 요거 민간 85평방미터 초과. 이 무슨, 우리가 말하는 33평 이상, 40평대가
미부장이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수성구 쪽에. 미부장이 이렇게 많았고, 여기는 뭐예요? 60에서 85, 2, 30평짜리. 많았고. 근데 지금은 보면은 2, 30평이 많고, 어디에요? 80, 대형 평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공급이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능력만 되면 큰 평수를 사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여기 대구 인허가 물량이, 인허가는 뭐예요? 앞으로 이제 집을 지을 곳을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허가를 내주면은, 이제 허가 나면은 언제 되냐? 완공되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허가 나고 나서는 5년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25년이 올해죠, 그죠? 24년이 작년이고, 무슨 말이에요? 5년 후에, 4년 후에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홍준표 시절에, 그때 중구도 많이 해고 그래가지고 아예 허가 자체를 안 냈어요. 안 내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안 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인데, 입주 물량도 떨어지고 공급 물량도 떨어진다 하면서 재건축 이너지 과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 재건축을 완전히 막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의 분위기가 반전을 하고 있다 하는 거하고, 이게 2015년도에 SBS 스페셜 아파트 혼란의 시장 2부 해가지고 TV에 나온 거거든요. 2015년도면은 대구가, 아니 서울 아파트가 상승하기 시작하던 시절이에요. 보면은 이 사람 개그맨인데 이름이 모르겠다.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알 수 없는 아파트 값이요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오를 때 지가 안 사고 내려갈 때 지가 사놓고 한탄을 하는 거지. 이때 당시에 TV에 SBS 나오는데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가격이 폭등하면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매스컴에 이런 방송을 막 내보내요. 국민들한테. 가격이 폭등하는데 집 사라고 부추길 수 없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면 폭등을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망하는데, 정권이 바뀌는데. 그러면서 이런 방송들을 내요. 이때 신혼부부가 나오고 이 친구가 나왔는데 다 집을 안 사는 걸로 결론이 나거든요.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서 사야 되는데. 근데 야들이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매스컴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PD수첩이나 여러 가지 방송과 뉴스 같은 게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는 이런 걸 보고 그냥 동기화되는 거죠. 이거 위험하구나, 지금 사면. 그게 이제 공부가 덜 된 사람들. 뉴스를 보거나 여러 가지 시사 프로를 볼 때 이걸 거꾸로 해석하고 이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야들이 왜 매스컴에 이런 걸 내보내는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뉴스와 매스컴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정치인들이 정치 공작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공작을 하면 이게 넘어가거든. 북한과 그런 데가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왕권 시대처럼 뉴스와 매스컴과 이런 것을 통제를 하면은 국민들이 개돼지가 되듯이 넘어가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북한 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나라도 아직 매스컴과 정치인들이 가끔 한 번씩 저희도 실토하잖아요. 국민들을 개돼지라고, 말 잘못했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친구가 가서 봤던 아파트가 은평 뉴타운, 그때 당시에 미분양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세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샀어야 되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개그맨 내가 마음 아플 필요 없지. 지는 저기 TV에 나와서 돈 많이 버는데 그런 사람까지 투자 잘해서 돈 벌면은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2018년도에 또 뉴스가 나옵니다. 미친 아파트의 비밀 가면서 PD수첩 풀영상 나와요.
풀영상 나오면서, 집 사지 마라. 아파트가 미쳤다. 아파트 값이 미쳤다. 큰일 난다, 사면은. 이렇게 하면서 또 매스컴에 막 티 나와요. 그 어쩔 수 없어요. 정부에서는 아파트 값을 때려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이 정도죠, 이 정도. 2019년도에 제가 이제 뭐, 부동산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시기를 사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물건 좋은 거 살 수 있지만 타이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살 것인가. 그러면서 피트스텝에 뭐라고 나오냐. 스타 강사 추천지의 공통점. 전세와 매매가 차이가 적어 갭 투자가 용이한 곳. 저 뒤에 설명이 한 번 더 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의 나침파이라는 책을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로 표현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는, 가격이 상승했다, 조정했다, 상승했다, 조정을 많이 반복하면서 하는데, 전세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요. 토끼는 열심히 뛰다가 잠을 자고, 뛰다가 잠을 자는 그런 스타일이고, 전세가는 거북이처럼 뚜둑뚜둑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두세 개, 다섯 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는 내가, 전세가 올라갈 테니까 두세 개 전세 잡아놓을까?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가는 투기 수요가 붙는 거고, 전세가는 투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부가가치는 전세가가 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순수여자가 많은 곳. 학군이 좁거나 학원이密실된 곳, 부유층 선호가 높은 곳, 범어동이 가격이 오른 이유가 이거예요. 학군, 실수요, 부유층, 매매 전세가가 갭이 적은 것은 아니죠. 좀 많죠, 수성구는.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쪽을 또 찾으면, 그리고 이제 구축일수록 매매가가 전세가가 좁아요. 신축일수록 깊고. 그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전과 광주가 상승장이었거든요. 이게 막 초입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스컴하면서 스타 강사가 찍어준 그때 피드스텝에 나왔던 그 지역들이 방송이 나오고 나서 폭등을 합니다. 문제가 심하다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나오고, 매스컴에 나도 그때 당시에 하면 막, 아까 뭐 규제가 심해진다 했잖아요. 부동산은 규제를 왜 하느냐.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니까 못 오르게 해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정부에서 여기는 규제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이렇게 쪽지게단을 해줘요. 그런 데만 사면 됩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아요. 왜? 정부에서 앞으로 오를 거니까, 이게 과열될 거니까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투기가 가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기 규제가 됐네. 규제 안 되는 정부에서 하지 마라 하네. 안 해야지. 이리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해석을 하죠. 그때 이제 뭐 스타 강사가 2018년도에 대전 두산동의 비밀 하면서 둔산 월평도 막 이때 당시에는 제가 벌써 이 집을 한 열 몇 개 샀을 지역이에요. 둔산동에. 국화 아파트 2017년 매입 짠돌이에 나오는 건데, 그때 집을 1,000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이건 내가 산 건 아니고 짠돌이랑 그 카페지기를 내가 같이 그냥 가서 사준 거예요. 그러면서 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2017년도, 이때는 18년도죠. 2017년도에 샀거든요. 저도 벌써 1년 전에. 2018년도에 책이 나왔는데 2018년도 이거 보고 그대로 집 산 사람들 많이 벌었어요. 이 책을 읽고. 물론 그때는 갭이 1,000이 아니고 2, 3천으로 벌어졌죠. 그죠? 가격은 몇 천 더 올랐고. 그게 이제 요 시절이죠. 2017년도는 내가 샀던 시절이 이쪽이고, 그럼에 불구하고 1, 2천 더 올랐을 때 2018년도 별로 안 올랐죠. 그죠? 안 올랐지만 타이밍상 상승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몇 년 상승을 하니까. 그러면 보면은 둔산동이라는 곳이 보면은 대전 청부청사 있고, 앞 미마트 있고, 학원가 있고, 광역시 시청 있고, 백화점 있고, 아까 요거하고 비슷하죠, 그죠?
아까 뭐예요? 스타 강사가 찍어준 거. 매매 전세가 작은 거. 매매 전세가 작은 거. 그 다음에 학군지. 그 다음 선호도 높은 거. 대전의 크로바 아파트. 이걸 내가 살락했는데 못 샀는데. 요게 이제 대구의 경남타운하고 비슷해요. 경남타운. 입지 좋으면서 재개발 이슈 있으면서 대형 아파트이면서 약간 그런 거. 우리 경남타운 대구의 범어동도 이슈가 많죠, 그죠? 여기도 맨 범어동처럼 학군과 이슈가 굉장히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가 택지지구인데 뭐야? 이래가 될 일이 아니네. 시간이.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갈 수 있다면, 과거는 언제예요? 제가 이 책을 썼던 이 타이밍으로 갔을 때. 나 아무도 안 산다겠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좋은 거 사면 되지, 그러면. 이건 안 사더라도 그 옆에 거 사면 되잖아요.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갈 수 있다. 내가 요 시기로 갈 수 있다. 요 시기로 갈 수 있다면은, 나는 사겠다. 난 안 사겠다. 손 안 들어요? 지금이 미래의 과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 타이밍으로 우리는 내가 이때도 이런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 어쨌거나 지금은 타임머신으로 과거로 갈 수 없잖아. 백투더 퓨처처럼, 차 이상한 거 타고 과거로 가가지고 로또 사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렇지는 못하지만, 지금은 미래의 과거거든요. 과거의 어느 시점이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책에 나오는데, 책에 한번 읽어보세요. 가격과 가치의 차이. 전세 가격, 매매 가격, 갭이 굉장히 적죠. 이거는 어디 거고? 예술가 왔네. 매매와 전세 가격이 붙어 있는 거, 올라가는 거. 그게 이제 토끼와 부에놨지만 18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의 차이. 이때 매수 타이밍이고, 같이 달리는 시기는 보유 시점. 그 다음 매매와 가치가 이제 매매가가 너무 거품이 올랐을 때, 이럴 때는 매도 타이밍이다. 요걸 갖다 책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있거든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 불가능하고, 갭 투자의 어떤 정부에 보일 때는 적폐라고 보지만 투자자 사이에는 아주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데이터적이고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전세 깡패고 1,000만 원 투자했던 집값 2억인데 1억 9천이고 제가 했던 건데 막 TV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어쨌거나 이때 TV 버스 투어를 막 하고 다녔어요, 이 사람들. 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서울에 영등포 구청 바로 옆에 그 집을 5천만 원 투자를 해면 살 수 있던 지역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때예요, 요때. 서울의 아파트 영등포 구청 바로 옆에